여러분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집합과 명제 파트에 있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중에서 고난이도 문제와 그 다음에 제가 좀 나올 것 같은 이제 빈출 문제, 그리고 아직 출제되지 않았던 좋은 문제들 모았던 그 문제들을 토대로 계속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문제를 다 푸시고 꼭 봐야 됩니다. 그냥 풀이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풀이를 보고 오답을 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그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접근이 틀렸고 어디서 너무 힘들게 풀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보고 시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막 풀어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한 다음에 풀이를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6번 문제입니까? 6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은 집합 x가 나와 있고 1부터 100 사이에, 100을 포함한 사이에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x가. 그리고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그놈에 대한 x는 요놈의 원소들을 제곱 더하기 자기 자신 더하기 1 한 거를 원소라는 집합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z는 y의 원소래. y의 원소. 요놈들의 원소인데 그 중에서 뭐의 배수? 3의 배수만 다 모아놓은 거를 Z로 하겠다. 이렇게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X 차집합 Z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 Z에 대한 순수한 X의 개수가 몇 개인가?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지풀이나 이런 거 보면 조금 답답하게 풀어놨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접근을 해보자고, 어디서 처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제곱에 초점을 맞춰야 돼. 왜 하필 제곱에 초점을 맞춥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생각을 해봐.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거 제곱을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엄청 숫자가 커지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y의 원소를 내가 택하겠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제곱해가지고 3의 배수 되는 게 다 z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x가 요 대문자 x의 원소가 돼야 된다. 여기는 먼저 초점을 맞추시기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되셨어?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대문자 x의 원소라는 거에 왜 초점을 두는가, 왜 제곱에 초점을 두는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가보면 y를 써보자 이겁니다. y를 써보자고. 자, 1부터 넣어보겠습니다. 1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 자, 그 다음에 2 넣으면은 여기다 쓰면서 할까요?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7. 자, 3 넣으면 9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13이 됩니까? 13. 자, 4 넣자. 16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21이 됩니다. 자, 5 넣을까요? 5 넣으면 25 더하기 5 더하기 1이니까 확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31입니까? 31? 3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 넣으면은 36 더하기 6 더하기 1, 4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언제까지 넣을 겁니까? 여기 잘 들어. 제곱과 요 x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자, 생각을 해봐. 어쨌든 요 놈의 대문자 x의 집합은 1부터 어디 사이? 100 사이입니다. 1부터 100 사이. 여기까지 되셨죠? 문제를 잘 보시면은 대문자 x란 말을 잘 먼저 기억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때 얘네들이 다 제곱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건데 어쨌든 요 놈의 이 계산을 한 결과가 요 안에 있어야 된다고. 1부터 어디 사이? 100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쓰다 보면 지금 여기까지 썼죠. 그 다음 훨씬 더 커질 거 아니야? 조금 몇 개 더 써보자고. 지금 어디까지 넣었습니까? 여기까지 넣었으니까 7부터 넣어보자고. 7은 49 더하기 7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8 더하기 49니까 57이 됩니까? 57. 자, 8도 넣어. 8 64 더하기 8 더하기 1이니까 73이 되겠네. 73. 9 넣어. 9. 81 더하기 9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됩니까? 91이 됩니까? 그죠? 91. 91. 그 다음부터 100 넘어가겠지. 요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신경을 쓰겠다고 안 쓰겠다고? 안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서 봐봐. Z는 Y의 원소인데 Z는 3의 배수를 뽑아내라고 했어. 근데 Y의 원소 중에서 얘네들을 뽑아내야 되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Z는 뭐냐면은 뭐의 배수?
3의 배수만 뽑아내면 돼. 아 근데 요 안에도 계속 3의 배수가 나오잖아요 사실. 지금 y가 1에서 100 사이에 있는 거 뽑아낸다 하더라도 제곱해가지고 더하기 x 더하기 1 하면 훨씬 더 큰 수가 나올 건데 왜 1부터 100 사이만 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봐. x 차집합 z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z에 대한 순수한 x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거는 x의 이렇게 할까요? z에 대한 순수한 x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z가 y의 원소인데 그 중에서 뭐의 배수? 3의 배수거든. 그럼 이 말은 즉 y 값과 관계없이 얘는 순수한 x의 개수니까 1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100 사이에 있는 원소 중에서 요 놈들 중에서 뭐의 배수? 3의 배수 뺀 놈들이 다 몇 개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요 안에서 봐봐. 여기서 3의 배수 뭡니까? 3. 그 다음 또 누구? 21. 그 다음에 57입니까? 그 다음 더 없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럼 요 Z집합은 3, 21, 57 뒤에서 나오겠니? 난 몰라 관심 없어. 어차피 100 넘어갈 거니까. 100 넘어가면 X하고 관계가 없잖아. 어차피 X 차집합 Z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X 차집합 Z는 어차피 100 안에 있는 건 3의 배수가 3, 21, 57 3개밖에 없으니까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100개죠. 100개 중에서 요거 몇 개를 빼면 돼? 3개를 뺀 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몇 개? 97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처음에 나도 y가 x 안에 안 들어있길래 x 안에 들어있지만 너무 많은데 3의 배수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x 차집합 z니까 z에 대한 순수한 x, 즉 x에서 3의 배수 뺀 게 몇 개인가 요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냥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는데 해석을 하면 결론적으로 뭘 묻고 있는가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 여러분들 2019년 11월 달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인데 그때 번호가 21번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문제였고 21번이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킬러 문제입니다. 거의 학생들이 찍는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변형하든지 아니면 숫자를 바꾼다든지 출제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문제 자체가 약간 신유형이에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봤던 유형하고 조금 다른 유형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을 텐데 그 해석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니까 잘 보시기 바랄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 20 이하의 자연수 1부터 20까지 있고 이때 요거의 부분 집합 AK. 근데 지금 집합 자체가 AK, K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여기부터 조금 보기 싫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때 AK는 X로 나오게 되는데 요 X는 X 곱하기 Y 빼기 K가 30이 되게끔 하는 어떤 Y값 그리고 K도 자연수 이렇게 됐고 집합 B는 X바 5분의 30 빼기 X인데 요 놈이 요게 전체 집합 20 이하의 자연수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때 개수입니다. 원소의 개수 AK랑 B 여집합의 교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이때 자연수 K의 개수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의미가 뭔가? 일단 이것도 보자. AK 교집합 B. 교의 여죠. 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의 여는 차집합이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N AK 차집합 B가 얼마가 돼야 된다? 1. 즉 B에 대한 순수한 AK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한 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해석을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하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해석을 했을 텐데 그 이후로부터 조금 노가다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B가 좀 쉽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B부터 조금 해석을 합시다. B. 얘를 해석하자고. 자 그럼 생각을 해봐봐. 요 안에 들어가야 돼. 요 원소 1부터 20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30 빼기 X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30 빼기 X하고 얘를 5로 나누면 전체 집합 안에 즉 자연수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죠. 20의 자연수. 그럼 생각을 해봐봐. 30 빼기 X 즉 요거 요 놈이
u의 원소가 된다는 이 이야기는 여기 있는 30 빼기 x가 뭐의 배수? 요 놈이 5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야지 약분이 돼가지고 자연수가 될 거 아니까, 그지? 그래서 B집합을 먼저 한번 적어볼까요? B집합을 적어보시면은, 자,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뭐 x가 30도 가능하긴 한데 얘가 30 넣으면 자연수가 안 되죠. 5분의 30 빼기 30 하면 0이 돼버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다음 5의 배수가 5가 돼야 되니까 얘가 5가 되려면 x가 25. 25가 되면 1이 되는 거죠. 25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5만큼 차이가 나겠지. 그 다음에 여기 5 빼면 20 넣어도 가능하죠. 가능하고. 그 다음에 15도 가능하고요. 15도 가능하고 10도 가능하고 누구도 가능해. 5도 가능하겠네. 그 다음 더 되는 거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좀 확인해 보자고. 자, 여기서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요거를 조금 볼까요? 25. 자, x가 25입니다. x가 25면은 30 빼기 25 하면 얼마면 여러분들? 30 빼기 25 하면은 되긴 되는데 요 25 자체는 여러분들 요 조건을 만족해? x는 20 이하의 자연수? 요건 안 되죠. 아까 처음에 30을 안 했듯이. 요런 거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집합에는 25 자체는 들어갈 수가 없다. 요걸 이제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자고. 그래서 B를 다시 적어보시면 작은 수부터 적어볼까요? 5, 10, 15, 20이 가능하더라. 요까지 이제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합시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A인데 A는 이런 겁니다. x 곱하기 y 빼기 k가 얼마가 돼야 돼? 30이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x가 1부터 가능할 건데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적어보자. x y 빼기 k. 자, 여러분들 x가 1입니다. x가 1이면 y 빼기 k가 30이 돼야 되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런데 y에서 얼마 뺀 게 자연수를 뺀 게 30이 되려면 y는 30보다 커야 되잖아. 근데 30보다 크면은 얘가 20 이하의 자연수 안에서만 놀 수가 있는데 30보다 크면 안 되니까 요거는 이제 제외를 시킵니다. 요것도 또 이렇게 함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x가 이제 2부터 갈게요. 어차피 30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의 곱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30의 약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수 다 적어. 2, 3, 5, 6, 그 다음에 10, 그 다음 15, 그 다음에 30인데 x가 30은 될 수 없지. 30, 20 이하의 자연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x가 2면은 y 빼기 k가 15가 돼야 되고요. x가 3이면은 y 빼기 k가 10이 돼야 되고, x가 5면은 6이 돼야 되고, 6이면은 5가 돼야 되고, 10이면은 3이 돼야 되고, 15면은 2가 돼야 되고. 됐냐, 여기까지? 자, 이제 여기서 딱 봅시다. 자, 이때 AK의 집합은 어쨌든 표현을 X로 표현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얘네들이 원소가 가능해. 쟤네들이 표현한 방법이 지금 X로 표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딱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위에 뭘 구해놨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지금. 아, K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일단은 X가 될 수 있는 원소는 2, 3, 5, 6, 10, 15가 가능한데 일단 AK의 원소는 2, 3, 5, 6, 10, 15 중에서 요 놈하고 겹치는 거는 뭐 해야 돼? 다 빼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AK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2, 3, 5, 6, 10, 15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제 포함을 시킬 건데 생각을 해봐. B에 대한 순수한 AK가 한 개가 돼야 된대. 그럼 순수한 게 나오니까 교집합은 뭐 해야 돼? 제껴야 되죠. 그럼 교집합이 뭡니까? 5, 10, 15, 20이랑 겹치는 건 제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끼고, 제끼고, 제끼고. 그럼 얘네들은 생각할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야. 원소가 될 리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들어가 보자. 이 말은 2, 3, 6에 대한 어떤 y, k, 빼기 k 값이 이렇게 나올 텐데 요 놈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k에 대해서 노가다를 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들어. 자, 요 경우를 볼까요? x가 2. 그러니까 즉 요놈이 2만 포함을 했다고 했을 때 2만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2만 가지고 있으면은 y 빼기 k가 얼마가 돼야 돼? 15가 돼야 돼. 그지? 그러면 2만 가지고 있을 때 내가 2 이렇게 쓸게요. 이런 형태의 기호로. 그러면 이때 y는 k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15가 돼야 돼. y는 뭐 이하의 자연수야?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얘가 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이때 K의 범위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K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AK는 2가 항상 딱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 이제 누구 3만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Y 빼기 K가 여전히 요 놈이 이제 10이니까 10이 돼야 돼서 Y는 K 플러스 10이 되고 요 놈이 20 이하가 돼야 되니까 요때 K는 뭐 이하? 10 이하. 지금부터 잘 들어. 요거는 K가 5 이하고 얘가 K는 10 이하이지. 겹치는 범위 보여? 겹치는 범위가 K는 5 이하 아닙니까? 만약에 K가 3이라 생각해봐. K가 3이면은 요 놈도 원소를 가지고 요 놈도 원소를 가진다 이 말이야. K가 만약에 4야. 4도 여전히 5하고 14이니까 K가 4면은 요 놈도 원소를 가지고 요 놈도 원소를 가져서 순수한 원소가 한 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라고. 이제 감이 좀 잡힐 거죠. 만약에 K가 9야. 9면은 요 놈 포함 안 되니까 요 놈만 딱 원소 가질 수 있는 거라 지금. 그래서 마지막 누구 범위까지? 요거 6. 6일 때를 생각해보면 Y 빼기 K가 얼마가 됩니까? 5가 되니까 여기에서 Y는 K 플러스 5가 돼서 요거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때 K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1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 동시에 세 개를 다 가지면 안 되고 하나만 가지려고 하면 방금 같은 원리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이제 6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6까지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면 K는 10하고 15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되면 또 안 되죠. 왜? 3, 6을 다 가져버리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10하고 15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10을 제외하고 11부터는 가능하겠네. 맞죠? 아까 전에 내가 말이 꼬인 게 10하고 15 사이도 가능한데 10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10하고 15 공통범위 생기니까. 그래서 K는 최종적으로 K는 11, 12, 13, 14, 15가 돼야지만 원소를 6만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어봤습니까? 자, K의 개수를 물어보면은 몇 개가 됩니까? 11, 12, 13, 14, 15니까 몇 개? 5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봐봐. 내가 방금 생각이 나는데요. 문제를 변형시키는 건 너무나 간단해. K가 원소의 개수 한 개인데 이게 어떤 놈으로서 한 개를 가질 건가?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6으로서 원소를 하나 구한 거지. 6밖에 안 되니까. 요 6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다고 내 말은. 얘가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2가 되든 3이 되든 6가 되는데 무조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범위는 6밖에 안 되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6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충분히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 낼 것 같아요. 괜찮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하는 방법을 기억을 하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팔 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해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특히 우리 학생들 특징 절대값 있고 무슨 AN, SN 있네 제껴야지 이렇게 할까봐 준비를 했습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뜨끔한 애들 있을 거예요. 본인이 뜨끔하면은 문제를 제대로 안 풀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풀이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이해됐어요? 자, 8번 문제 읽어볼게.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n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SN을 AN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 한다. 이때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의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문제들보다는 훨씬 쉽죠. 일단은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 이 부등식 푸는 거는 아마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모르면 다시 부등식 1차 부등식 파트 가서 찾아보시고 나한테 이제 질문을 하라 이 말이지. 자, n분의 x 빼기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범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부터 n분의 x 빼기 2가 어디 사이? 1 사이. 양변에 2를 더하면 1 n분의 x 3 이래 된 거 맞냐? n은 자연수로 했다. 그래서 양변에 n을 곱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양변에 n을 곱하면 n x 3n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SN은 집합 AN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어. S1, S2, S3란 말은 A1, 집합 A1의 원소의 합 더하기 집합 A2의 원소의 합, 집합 A3의 원소의 합인데
그 n은 요 n에 걸린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a1을 구하려고 봤더니 n에 1을 넣으면 1에서 x가 어디 사이? 3 사이에 있는 자연수야, 자연수. 그럼 a1의 집합의 원소는 1하고 3 사이에 있는 자연수 뭐 있어? 1, 2, 3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고 n에 1을 넣으면 2에서 x가 6 사이. 이거는 이제 다 맞추시길 이제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뭐 다 맞춰야지. 이렇게 되고 A3는 3에서 이렇게 할까요? 범위는 먼저 구하고 천천히 하자. n에다 3을 넣으면은 3에서 x가 어디 사이? 9 사이가 되니까 A3는 3, 4, 5, 6, 7, 8, 9 이렇게 되네. 그래서 S1부터 구할게. S1은 A1의 원소의 합이니까 이거 3개 다 하면 얼마? 6이 되고요. S2는 요놈들의 뭐가 되니까? 합이 되니까 이거 2개 다 하면 8, 이거 2개 다 하면 8, 16 더하기 4니까 20이 되고 S3는 요놈들의 합이 되니까 이거 2개 다 하면 12, 12, 12 36 더하기 6이니까 42. 따라서 S1 더하기 S2 더하기 S3는 얼마가 됩니까? 26 더하기 40이니까 68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석하는 건 여러분들 금방금방 하니까 해석을 함에 있어서 너무 쫄지 말고 시킨 대로 쭉 해석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기 부탁드릴게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구 번 문제는 2016년도에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여기 문제는 우리가 조금 너무 많은 경우를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 여러분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 일단 너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너무 많은 경우가 나온, 즉 노가다가 많은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를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더 아실 텐데 보시면은 A가 1, 2, 3, 4, B가 1부터 8까지 자연수, P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P 교집합 A 두 개가 돼야 되고 P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P의 모든 원소의 합은 28일 때 이때 P 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A하고 P하고 공통인 게 몇 개 있어야 되는?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 표현이네요. P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말은 B에 대한 순수한 P가 있다고 없다고? 그것이 없다고. 이 말은 P가 어디 안에 있다? B 안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조건이 이제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P의 원소의 합이 28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노가다를 할 건데 너무 이게 많지 않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P하고 A하고 공통의 게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 P라는 집합이 있는데 P라는 집합은 요거 두 개. 이렇게 내가 해볼게요. 이거 두 개는 A의 원소가 돼야겠지. 된 여기까지 A 원소 두 개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가. 그럼 A의 원소 중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6가지가 되겠네. 4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니까 뭐 그까지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럼 제일 작은 경우가 1하고 2인 경우 그 다음에 1하고 3, 1, 4 이렇게 갈 거 아니가 그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3, 4가 나오겠지. 3, 4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것들의 합을 보자고. 어차피 모든 원소의 합을 알고 싶은 거니까. 합을 알게 되면 얘는 3, 4, 5 이렇게 가서 여기가 어디까지? 7 여기까지 가능하겠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 A의 원소 즉 요놈 더하기 요놈의 합은 1이 아니고 3부터 어디까지? 7까지 가능하더라. 이 사실을 먼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어? 근데 우리가 전체 원소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28이 돼야 돼요. 그지? 그러면 요 남아있는 얘네들 있지? 얘네들. 그럼 요 얘네들 점점점점 얘네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네들의 합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가능할 것인가 보면 자 이거 두 개 더한 게 3부터 7까지 가능하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3이면 여기에서 3 빼면 25부터 그 다음에 7 빼면은 20 얼마가 된다?
1까지 가능하겠네. 나머지 원소의 합이죠. 나머지 원소의 합. 나머지 원소의 합이야.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이겁니다. P하고 A의 교집합이 두 개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원소, 얘네들, 요 나머지 원소들은 A에 들어있는 게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우리는 이미 A에 들어있는 것을 계산을 했잖아. A 원소 교집합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고 5, 6, 7, 8끼리 더해서 25부터 21까지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인가 이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P하고 A하고 교집합의 개수가 두 개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A를 갖다 썼다는 이야기야, 두 개를. 근데 이 나머지 원소의 합은 A에 있는 게 1, 2를 썼으면 3, 4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냐고 없냐고. 없지. 당연히 B 나머지 5, 6, 7, 8에서 가지고 온 애들끼리 얘네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근데 너무 당연하긴 한데 이 너무 당연한 걸 여러분들 너무 넓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원소의 합이 25부터 잘못 적었네요. 25가 아니고 21부터 25부터 그죠? 분호 방해니까. 어쨌든 원소의 합이 21부터 25 사이가 돼야 되는데, 그럼 봐봐. 5, 6, 7, 8 4개를 다 가질 수도 있지. 그럼 첫 번째 4개를 가지는 경우, 요 나머지 얘네들 색칠한 부분이 4개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5, 6, 7, 8을 다 더해보세요. 요 합이 21에서 25 사이가 돼야 된다, 반드시. 11, 18이니까 26이 되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탈락. 그럼 4개는 안 되고 두 번째 몇 개? 3개인 경우. 그럼 3개인 경우 5, 6, 7, 8 중에 3개는 5, 6, 7 5, 7, 8 그 다음에 6, 7, 8 자, 이렇게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5, 6, 8 있겠네. 5, 6, 8 자, 요 네 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봐봐. 이거 다음 18이고요. 이거 다음 20이고요. 21이고요. 이거는 19가 돼요. 자, 근데 합이 21부터 어디 사이? 25 사이가 되려면 누구밖에 안 됩니까? 요 놈밖에 되는 놈이 없더라 이야기입니다. 요거 하나밖에 안 돼. 그럼 이제 세 번째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나머지 원소가 두 개인 경우 생각해보면 요 5, 6, 7, 8 중에서 제일 큰 거 두 개를 더하더라도 15죠. 제일 큰 거 두 개 더하더라도 15가 되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엄청 많을 것 같았는데 결국엔 뭐야?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글로써 해설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말로써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P라는 집합은 A의 원소 두 개랑 이제 6, 7, 8 21이 돼야 되니까 6, 7, 8을 가져야 되고, 그럼 6, 7, 8 다음 21이니까 나머지 원소의 합이 7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면은 1, 2, 3, 4 두 개 중에서 두 개 더해서 7 되는 건 3, 4밖에 없으니까 3, 4가 딱 돼버리면은 얘네는 결국 요거 하나밖에 나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답은 뭐 물어봤습니까? P 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해라. 그럼 3, 4, 6, 7, 8 P 차집합 A네요. 쏘리. P 차집합 A. P 차집합 A라는 것은 A에 대한 순수한 P니까 3, 4가 없어지고 6, 7, 8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6, 7, 8이 돼서 42 곱하기 8이니까 336이 되겠네요. 이 놈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됐었고 그 두 개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봤더니 전환 범위가 나왔고, 그럼 나머지 원소의 합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야 되는가 살펴봤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A의 원소 두 개를 썼기 때문에 나머지 원소의 합은 순수한 B 쪽에서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순수한 B 쪽에 있는 원소를 다 적어봤더니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밖에 없더라? 한 가지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보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노가다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작다. 이걸 먼저 느끼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번 문제 보시면 이런 형태의 문제는 뭐 굳이 모의고사 문제라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시중 교재라든지 학교 프린트라든지 학교 교과서라든지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거의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거의 모든 문제집이 수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한다면 자신이 집합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지 않았다. 앞에부터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 풀이를 보십시오.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라고 했고 A가 1, 2, 3, 4, 5, B가 1, 3, 5, 7, 9라고 했는데 지금 A 합집합 C랑 B 합집합 C랑 같다고 했거든. 이것도 왜 같다. 요거 해석이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아직까지 조금 연습 단계 생각하고 5번에 보고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걸 만들면 돼요. 자, A 합집합 C랑 B 합집합 C랑 같게 하도록 하는 C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자, 그림 그려보면은 A 1, 2, 3, 4, 5 B. 자, 공통인 게 1, 3, 5입니까? 1, 3, 5 여기 1, 3, 5 들어가고 그러면 1, 3, 5, 2, 4 1, 3, 5, 7, 9 됐냐? 그럼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총 10개가 되겠네. 맞아, 여기까지? 이런 형태의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될 것 같고. 자, C라는 집합이 있는데 C는 이제 U의 부분 집합인데 A 합집합 C랑 B 합집합 C랑 같아야 된다.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까? A 합집합 C랑 B 합집합 C가 같아야 돼. 이럴 때는 전혀 모르겠다. 새롭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아예 내가 처음 본다 싶으면은 C를 하나 만들어봐. 아무거나 내가 이렇게 만들어 볼까? 1, 2, 4, 8이 해볼게. C를 이렇게. 그럼 A 합집합 C를 적어봐. A 합집합 C는 A가 1, 2, 3, 4, 5니까 1, 2, 3, 4, 5, 8이 되고 B 합집합 C는 1, 3, 5, 7, 9니까 1, 2, 4 이렇게 되는 거죠. 같습니까? 다르죠? 그럼 어떨 때 같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요 바깥쪽은 신경 안 써도 돼. 지금 A하고 B에 대한 관계를 묻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잠깐 지울까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C는 A에 있는 거에 다 들어갈 거야. 1, 2, 3, 4, 5가 다 들어갈 거고 요 전체 집합 A 합집합 C에는 1, 2, 3, 4, 5가 다 들어갈 거고 B 합집합 C에는 1, 3, 5, 7, 9가 다 들어갈 거야. 그지? 근데 그거 두 개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C는 당연히 사집합에 있는 얘네들이 반드시 뭐 해야 돼?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C가 2, 4, 7, 9라고 생각을 해봐봐. 예를 들어서. 그럼 A 합집합 C는 1, 2, 3, 4, 5, 7, 9가 되고 B 합집합 C는 1, 2, 3, 4, 5, 7, 9가 되니까 맞잖아요. 너무나 이제 당연한 소리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헷갈릴 수 있다고. 나도 옛날에 처음 봤을 때 헷갈렸어. 맞아.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오면은 요 C는 반드시 2, 4, 7, 9를 뭐 해야 된다?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 아니죠. 끝이 아니고 봐봐. 그럼 봐봐. C가 2, 4, 7, 9 말고 만약에 그 이외의 것 누구? 얘네들 이제 6, 8 얘네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A 합집합 C랑 B 합집합 C가 같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이 없죠. 그래서 C는 반드시 뭐만 포함하면 된다? 2, 4, 7, 9를 반드시 뭐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체 2의 몇 제곱? 10제곱 1부터 10까지니까 여기서 반드시 2, 4, 7, 9를 원소로 포함하기 때문에 2의 6제곱이 되어서 답이 64가지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표현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조건 모르겠으면 집합 하나 던져서 맞는 거 확인하기 요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릴게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그 2019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막 그 당시에 많이 틀렸거든. 어디서 틀렸는지 조금 확인해 보시고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훅 들어오는 문제로서 여러분들 풀다가 학교 시험 문제 잘 풀고 있다가 중간에 탁 막혀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놈에 대한 해석이죠. 요게 이제 발목을 잡았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기본적인 세팅을 해보자고. 자, 근데 세팅을 하기에 앞서서 그냥 A하고 B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 같고, 지금 A하고 B가 공통부분이 있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A, B를 그리면, 이렇게 A, B를 그리면 A 여집합이 이쪽이 되기 때문에 요 바깥 영역이 B에 다 포함되진 않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리는 겁니다. 이때는 몇 번 나오긴 했는데, 명제에서 나오긴 했는데, 일단 세팅을 해보면 B 안에 A 여집합이 이렇게 들어있다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전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푸는 방법 내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 이 빗금 친 부분, 색칠한 부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A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 노란색 영역 자체가 누가 된다? A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 있죠, 요거. A 합집합 B. A는 노란색 영역, B는 뭡니까? 얘잖아. 빨간색 전체가 이제 B잖아. 빨간색 전체랑 노란색 합치면 전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전체 집합이. 이게 이제 이 문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즉, 요 문제, 요 A 여집합이 B에 포함된다. 이 말은 A 합집합 B가 누구다?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은 전체 집합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을 뺀 거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다. 그럼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네. 됐냐? 그럼 일단 13579가 전체 집합의 합이니까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다 더하면 얼마인가 알아봅시다. 자, 13579 다 더하면 얼마죠? 10, 15니까 25. 이건 항상 25야. 그리고 요놈의 합의 최대 최소는 생각해봐. 최대가 되려고 하면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 n의 교집합 B가 2개라고 했으니까 최대가 되려면은 7, 9가 더한 게 최대가 되겠네요. 16. 최소는 뭐도 하고 뭐 1하고 3도 한 게 최소가 될 거니까 4. 그래서 전체 답은 25 빼기 16 한 게 이 문제에서 말하는 최소값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25에서 얼마를 뺀 거? 4를 뺀 게 최대값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25에서 16 빼면은 9가 되고 얘가 21이 되니까, 따라서 m 더하기 m은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잘 풀고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몇몇 학생들은 대충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점수가 안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라도 도전할 수 있는 만큼 도전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